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9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요. 요즘 들어서는 좀 효과가 약발이 다 했다. 시장 반응이 이제 시큰둥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 지표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지표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조금은 답답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 바라보면서 좀 좋아지겠지. 우리가 좋아진다면 어떤 매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 그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려면 일단 저에게 전화 먼저 주셔야 돼요. 2077-633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바로 수화기 들고 전화 주세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궁금한 거 질문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또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늘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대책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되냐 마냐 이거를 놓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될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여야의 그 입장이 어떤 건지 어떤 대책들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것 좀 진단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는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개, 네. 일단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거래 활성화 대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들이 10가지인데 이걸 통합해서 또 여권이 요청하는 적극적으로 또 야권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찬반 이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 에 정말 계속해서 전세 금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후주머니 생각을 한다면요. 좀 덜 싸우는 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입니다. 예. 예. 조금씩 양보를 하고요. 내가 꼭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거를 내어준다라는 식보다도요. 하나하나 법안 자체가 전부 다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그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한 도표를 좀 읽어볼게요. 네, 그 내용을 볼게요. 보면 일단 여당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그 전월세 그 야당이죠. 야당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든지 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반 이견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오른쪽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좀 연장되는 부분하고 또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에 대한 허용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라든지 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요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10개 중에서 5개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요. 5개 정도는 아직도 딱 지금 반이네요. 예, 딱 반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서로 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민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정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화해 모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은요, 이 치솟는 월세값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사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년 전세 만기 돌아오는데 1억 원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삽니까? 이런 법안들 좀 빨리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이제 해결 좀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지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셔서요? 저는요, 위례 신도시를 분양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가지고 있는 집은 어느 쪽인가요? 예, 분당의 야탑동에 갖고 있어요. 아, 네네. 예, 예. 그런데 파는 시기가 언제쯤 적당한지. 아, 분당 네, 좀 궁금한- 야탑 네. 쪽에 어느 아파트입니까, 시청자님? 북미 현대 아파트요.
장미 현대아파트?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미래신도시로 일단은 이제 가시는 건데 지금 살고 계신 집 매도 시점 타이밍 잡아봅니다. 예, 이은환 예, 대표님 예. 전화 받아주세요. 그리고 네. 네, 시청자님.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례 신도시 요즘 굉장히 뜨거운 그 곳이죠. 네. 거기에 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일단 지금 살고 계신 곳이 그 야탑동에 있는 장미마을 그 현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게 항상 부동산 시장이란 게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사실은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타이밍이 좀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 하반기를 노려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외인구 하니 일단 지금 장미마을 하면은 그 야탐역 분당에서 야탐역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자, 이 그 분당이라는 곳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작년이라든지 또 올해라든지 꾸준히 부동산 금액이 그나마도 많이 올랐던 곳이 이쪽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판교에 대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라든지요. 또 그 한 2년 전에 그 판교로 그 정자까지 오는 신분당선의 개통 이런 것들에 호재에 힘입어서요. 이 판교를 위시로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단점이라면 지금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즉 판교 이외에 다른 곳으로 좀 수요층들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누구든 간에 이 헌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가 93년에 입주를 했는데 네. 누구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를 해요. 네. 단지 이곳 지역의 거주 여건이 교육 환경부터 해서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살다 너무 좋아요, 보면은 살기는. 예, 너무 너무 좋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매김은 하고는 있지만 그 수요층들의 이탈 현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2016년도 정도에 위례 신도시 입주 단계에서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판교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또 분산이 되고자 하냐면 판교에서 지금 정자까지 돼 있는데요. 이 정자에서 광교 쪽으로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는 것도 2016년이에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그 가격 상승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네, 내년 하반기요. 2016년 하반기? 네, 좀 서둘러서 저기 하면 안 되고요. 내년 하반기 또 후년 상반기 요 정도 선에서요. 아마 부동산 시장을 또 한 번 읽어내야 될 거는 지금 연으로 따져서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또 하나 또 한 반분기 즉 6개월에 대한 계획 그리고 3개월에 대한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워야 하지만 또 한 3개월 정도 놔뒀을 때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내년 하반기로 정해드렸으니까요. 네. 잘 갖고 계시다가 내년 하반기쯤 가격이 분명히 약간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 곡선에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로 제가 옮겨드릴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요. 네. 보세요. 네. 위례 신도시는요. 네. 그러면 저도 여기 안 갈 경우 팔고 싶은데 네.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여기 안 살 경우 판다. 자, 이게 네, 참 2015년에 그래요. 제가 말에 입주인데요. 네네. 그때 또 입주 물량이 많이 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파는 물량도 많고. 사실은 시점은- 내가 꼭 굳이 입주를 안 한다 생각하면 네. 한 번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좀 쉬었다 가는 타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 지금 분양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존재해 있고요. 예.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게 아직은 입주 전 단계에서
물건 대비 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 위례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4만 6천 세대예요. 예. 또 이 그래서 4만 6천 세대와 또 위에 하남 미사지구까지 다 합치면 7만 가구입니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많은 공급량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보합이나 약간 지금 프리미엄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은 사실은 입주 전 단계에서 가장 분위기가 핫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도 투자 방정식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또 한 번 급등을 한다면 한 2020년째쯤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주 때 그리고 한 2년 터울 맞아서 전세금이 처음에는 낮았지만 전세금이 뛰어가면서요. 매매 금액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 단계 이후에 한 4년 정도가 가격이 좀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동안 앞으로 5년이죠. 5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는 입주 안 할 거라면 갖고 가는 것도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분양시장은 내년까지도 또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좀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요거를 잘 한번 살리세요. 그래서 내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반포 사동. 반포 4동 예, 예. TS 플리우스인가요? TS 프리우스? 예. 예, TS 아파트인가요? 플리우스. 예. 예, 예.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언제쯤 팔아야 될까? 그렇죠. 매도 타임이 그거 중요합니다. 궁금해가지고, 예,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이은환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반포 사동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 TS 프리우스 아파트가 지금 몇 개 있을 텐데요. 지금 하나예요, 거기 하나인가요? 예. 네. 자, 지금 요 근처가 그 한신 설의 아파트 근처에 있죠? 예, 예. 자, 여기가 지금 큰 입지로 봐서 일단 그 강남권 내에 요런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급 빌라촌으로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카페 그 설해마을 카페 거리 근처에 있잖아요. 예, 예. 자, 요거를 그 비근하게 그 예를 든다면 뭐 청담동에 있는 카페 골목 인근에 있는 청담동의 그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 곳의 빌라 또 여기 같은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이 그다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탄탄한 모습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이쪽 반포라는 입지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가 새로이 재건축돼서 입주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강남권 또 서울권 내에서 가장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으로 지금 돼 있는 곳이 또 이곳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이 그 입주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여기가 그래도 주거단지로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끊이지 않는 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 예. 자,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수의 많은 분들은 대단지이고요. 또 신축이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 여기처럼 조금 아무리 좋은 주거지대라고 하더라도요. 많은 수요층을 흡수시킬 만한 매력적으로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빌라들은요. 점점점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형태가 좀 노후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그 단지 형태의 수요층들이 끌림 현상, 즉 흡수력, 스폰지로 따지면 이 물을 빨아당기는 이 스폰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그 물에 흡수된 양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그 스폰지다고 생각하면요. 물이 금방 마르거든요.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그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어떤 입지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 즉 가격 하락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이쪽으로 가게 될 공산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입주한 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놔둬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방향성을 이거보다 좀 나은 곳으로 조금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아마 전세 만기가 언제죠? 전세를 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월세를 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나요? 전세를 놨는데요. 네네. 조금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팔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게 팔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원하는 대로 좀 예. 가격이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죠? 요 가격보다도 하여튼 좀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안 있네요. 되고 예. 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전세 사니까 이제 다 빼주려면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네네네네. 자금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전세로 또 놔버렸어요. 아, 또 다시 놓으셨네요. 예. 최근에 전세로. 그러면 또 2년을 가지고 끌려 가시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잡수세요. 예. 전세를 놓게 되면은 사실 요즘은 뭐 이런 나홀 아파트나 뭐 그냥 그 아파트라고 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예. 또다시 2년은 흘러가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가격이 빠질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상승은 좀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두른다면 1년 차 정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하세요. 예. 자, 그때 되면은 이 근처에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이 계속해서 뭐 좀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요. 그런 수요층들도 오갈 데 없이 이렇게 가시려는 그러니까 그 이주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놓으실 때는요. 이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부동산에다 내놓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미리. 대단지는 그럼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에만 내놓으면요. 손님이 예, 한계에 거기다만 부딪힐 내놨어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길 건너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예. 그 근처에 있던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 거기 있는 수요자들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뭐 집도 안 보여줄 게 뻔하니까요. 예. 1년 딱 넘자마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럼 제 얘기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그 어떤 수요차들 그 사실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가서 가격 흥정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뒷값은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하나 저희가 물어볼게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뒷분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저희 여기까지 좀 아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한마디만 같은데 물어볼게요. 어떡하죠? 아니요, 조금만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예, 후에 예. 꼭 전화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우, 뒷분 때문에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거 네. 궁금해서요? 그 송파구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그 86년에 지어진 가락동 현대 5차 아파트랑 예? 예, 그 우성 1차 아파트 중에 예. 어느 걸 매수해야 좀 더 나은지 해서 지금 두 개 부동산을 지금 선택하고 꼽아 오셨는데 어느 게 더 괜찮을지 점검 좀 해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거를 사시려는 목적이 실거주 목적인가요? 직접 거주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예. 조금 재건축도 바라보면서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거주하고 투자 둘 다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자, 꼭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6년 된 아파트가 사실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이 땡겨졌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곧이어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왠지 그 거주 겸 또 투자 겸 이런 정도가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는 곳이 이런 86년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인데 특히나 저 두 군데 다가 입지적으로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까지 살려가면서 좀 가격이 올라서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우선 뭐 이 가락동이 됐든 이 송파구 전역이 됐든 이런 재건축의 기대감보다는요.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게 즉 이거보다는 재건축보다는 좀 이렇게 덜 노후된 그런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근처 두 개 중에서 고른다면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가고자 한다면요. 지금 자 위치를 볼게요. 가락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가락 농수산물 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락 시형 아파트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 우성 아파트 단지 말고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많이 받는 즉 이 각광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옆에 가락 시형 아파트라든지 또 이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 재건축에 대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좋은 여건 그리고 가락 농수산물 시장도 현대화로 해서 조금 더 색다른 어떤 체인지되는 모습에 대해서 발전 계획에 따른 어떤 주변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쪽에 대한 흡수를 굉장히 높이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중에서 가장 노후된 그 우성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여지까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지금 가락 현대 5차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위치가 이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기는 계룡역하고요. 오금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앞쪽에 이렇게 그 근린공원이 굉장히 그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 송파구 권역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요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어찌 보면 좀 혐오 시설이랄까요? 여기가 그 성동 구치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동 구치소가 바깥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전할 계획 이후에 또 여기에 새로운 어떤 뭐 복합 단지로 또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라면은 당연 가락 현대 5차 아파트가 무지하게 뜰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이 가락 현대 5차 아파트가 그런 어떤 여건에 대한 가능성도 힘입어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이쪽 지역 여건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즉 지역 여건으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가락 우성이 좀 더 가격이 좀 높은 게 많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가격이 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장기적이 좋냐, 단기적이 좋냐라고 한다면 이 장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5년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장기적이다라고 했을 땐 10년 이후를 얘기했어요. 그럼 단기적이다라고 한다면 2, 3년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5년 안쪽에 특히 이제 2, 3년 안쪽에 대한 시세 차익,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기류는 이 가락 우성 아파트가 훨씬 더 입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세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세에 대한 비율도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요층의 몰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둘 중을 비교한다면 가락 우성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좀 아까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86년도에 입주를 해서 재건축을 바라보지만 둘 다 15층짜리예요. 실제 뚜껑 열고 재건축을 한다고 달려들었을 때 실익, 즉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추가 분담금 낸 만큼에 대한 그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밖에 없기 때문에 실익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파구 전역을 조금 문을 두들기고 조금
최근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를 조금 찾아보고 나서 그러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게 좀 찾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와서 한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이윤환 대표를 만날 수 있는 법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 챙겨드립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02-797-0300번으로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2077-6394번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발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내훈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느 쪽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이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도보로 8분 거리 이 역세권의 신축 원룸입니다. 본 매물은 교통하고요, 업무지구, 편의시설, 이 직접 근접 지역에 장점이 있는 곳이며 풍부한 임대,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곳 가볼 거고요. 양발석 대표께서는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25개 서울의 자치구 중에 작년 올해 들어와서 가장 땅값, 집값이 많이 떨어진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용산구입니다. 바로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 지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값,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기 때문에 투자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미래 높은 재개발의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 용산구 효창동의 매물과요. 두 번째는 강남의 생활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 압력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한강 개발의 30년의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중심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성동구 성수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부터 열어볼 텐데요. 용산구 효창동 먼저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2억 5,500만 원이네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이에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소액, 아주 소액 3,500만 원입니다. 용산에서는 지금까지 이 소액 이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어려웠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집값 땅값의 하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하고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소액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주변에 어떤 그 가치적인 측면들을 놓고 보면요. 이 3,500만 원의 소액의 투자는 아주 초소액의 저렴한 분양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높은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높다. 자,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는 용산의 강점이자 또
입으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개발호지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크게 발하는 지역인데요. 특히 20년, 30년 전에 강남 개발 진행이 됐을 때 강남 입성에 실패하셨던 분들은 이제 용산의 문을 두드리시면은 강남 못지않은 미래 가치가 크게 대두되는 곳이 바로 이곳 용산이다. 더구나 세 번째는요, 재개발 시장의 틈새 시장 매물입니다. 자, 효창 4, 5, 6 구역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이주 수요에 의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1차 누리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고 또 현장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 바로 반경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효창 4, 5 구역의 바깥 이 지역이 차기 재개발 구역이면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는 이주 수요에 의한 큰 폭의 시세 차익, 두 번째는 자체의 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대두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입지적인 여건부터 차곡차곡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용산구 효창동.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좀 꾸려져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은요, 효창 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자, 거기에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공동역입니다. 여기는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의 4개 노선이 지나는 이런 곳인데요. 여기서부터 거리 도보로 약 7, 8분 그 정도에 위치해 있는 교통 편의성이 아주 크게 높아지고요. 공동역 주변이 어떻습니까? 5년 전만 해도요, 슬럼화돼서 노후 건물들이 빽빽했었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는데 이곳 효창동과 용산 삼각지로 이어지는 이 벨트 라인이 앞으로 그 모습이 크게 변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더구나 경의선 공원 지상화에 의한 녹지 공원까지도 전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발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아주 명문 학군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입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 용산구 효창동 이 지역은요, 한강 종합개발 이 확대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개발 호재로서 얼마나 큰 가치로 와닿을까요? 점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한강 종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에는요, 용산, 반포, 성수 이 삼각벨트가 가장 그 중심 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용산의 축에서도 효창동의 가치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 무산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소액 자금으로 용산에 들어오고 싶어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높다. 자, 이어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18년에 마무리되고요. 용산 전자상가내에 5성급, 7성급 특급 호텔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용산민족공원이 2016년에 미군이 이전한 자리에 바로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걸어서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구간의 공원화, 더불어 효창 4, 5, 6구역의 재개발, 그리고 바로 이 자체의 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높은 입지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선분양 매물이에요. 일단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점검 좀 해주실까요? 건물 3가지 포인트만 그냥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용산 지역은 어떤 곳이냐? 개발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축 주택은 거의 찾아볼 데도 없다. 아주 공급이 희소성이 있는데 기존의 주택들이 있다 해도 또 신축이 있다 해도 한번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근데 이 매물은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매물이다. 두 번째, 주차장. 다세대 주택의 특징이 뭡니까? 주차장의 열악함인데요. 여기는 2개 층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0%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 세 번째, 자, 실전용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방 2개의 투룸 구조인데 3베이입니다. 방 2개와 거실이 별도로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인근에 보통 2억 2천대에 분양하는 투룸 다세대 주택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여기 도면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는 14평에 가까운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요. 2억 2천에 11평, 12평의 다세대 주택과는 차별화. 그다음에 내외장재 자체도 차별화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거 있고요. 주차장 1개층인데 2개층입니다. 자, 실면적 기준으로 놓고 봐도요. 이 매물 자체는 그런 그 2억 2천대와 비교해 보면 2억 7, 8천만 원을 호가해야 되는데 2억 5,500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그런 매물인데요.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오늘 5층 중에 2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 투룸이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실 때 소액을 강조하셨는데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가격? 아주 착합니다. 네. 네. 제가 그냥 착하다는 말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그런 2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가 궁금하시죠?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그냥 놓으십시오. 용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더더욱 좋은데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최소한. 그랬을 때 실제 투자비는 3,50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일 때는 5천만 원에 80만 원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불과 5천만 원, 대출이자 빼고 실제 연 얻어가는 총수입 410만 원. 즉 8% 정도의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걷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구나 그냥 수익은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용산의 가치에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인 그런 투자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수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매물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축 건축 중인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외장재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완공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시공사가 옆에 건물을 지은 것을 표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건축주의 자금력을 감안한다면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자금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만나서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면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 정리하시죠.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가시죠.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이번 달에 준공 완료될 모양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6,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8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내용 소장님 매물이에요. 소장님, 우리 추천 포인트 이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은 시대가 적음이라 지금 제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적은 투자가 가능하며 이 높은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투자 시에는 높으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 인근에는요, 삼성 R&D 센터하고요, LG R&D, 이 대기업, 코트라 업무 지역 중심이면서 이 접근성이 우수한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교통하고요, 업무지구,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 지축 근접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가격대가 적정하다 판단이 되시면 이 수요자들을 확보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 후광 효과도 있으며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짐작케 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방 상승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포 재건축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서 이주수의 그 높은 임대 최적의 입지이며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공실률이 적은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입지적인 장점, 어떤 것들이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신분당선역에서는 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하철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이 신분당선역에서는 도보 8분 거리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역에서 한승역이 이 양재역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하고요. 남부 순환로, 그다음에 선릉로, 그다음에 헌릉로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위치에 있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강역버스 그리고 남부 강역버스가 가깝고요. 2016년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양재 시민의 숲에 인접해 있으며 양재천, 그다음에 청계산, 구룡산 등이 있어서 이 가벼운 차림으로 언제든지 산책과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자연 친화적인 이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인근에는 초중고가 있으며 이 대형마트, 그다음에 서울 삼성병원하고요. 강남 샌플라스 병원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권입니다. 이제 개발 호재들 좀 점검해봐야죠. 이 지역하면 삼성 R&D 이거 센터 입주 예정인 거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 R&D 같은 경우에 부지가 약 한 14,000평이 되고요. 연 면적이 한 10만 평 규모 되고 공사비는 한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6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입주에는 약 1만 명 상주가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 인구 유입이 되면요, 풍부한 그 임대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더욱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 인구 주변에는요, 대기업하고 공기업 24개 연구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옛날 그 화물터미널 부지하고요, 지금 그 양재 꽃시장 등 개발 예정지로 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포 재건축 단지가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기가 맞물릴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이 나가게 되면 전세가가 이 부족한 이 전세난 대비해가 순간적으로 그 이주를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가 한 2015년 정도에는 2만 세대가 동시에 인접해 지역으로 가는데 계획이고, 그다음에 열실량보다는 공급량으로서 이주 수요 발생 시에는 전세가 및 그다음에 임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 집가 상승으로 인해 시세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그 IC 사거리에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하차도가 1차적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이 2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교통 정체도 없고 서울 지역을 어디로든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이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되게 높게 관심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볼까요? 이번 달 준공 예정이라고 적혀 있던데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까? 네, 지금 준공은 됐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그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넓은 원룸이고요. 바닥에는 대리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품격에 어울리는 내관하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디자인은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매력적으로 지금 그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이며 그 개방감이 높으며 채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넓은 6m 도로에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주차 시기가 되게 넓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점검해 주세요. 매매 가격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대출 1억을 활용하시고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받으시면서 실투자금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일자를 공제하고 연수익이 한 600만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수익률을 한 10%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부동산 슈퍼맨 양팔색 대표의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방 2개로 구성된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인데요. 대표님 이번에도 추천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저는 아주 좋은 지역을 추천할 때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성수동입니다. 실투자금 3천만 원의 소액의 선분양으로 진행되는 저렴한 그런 분양가가 아주 특징입니다. 더구나 성수동 지역 어떤 곳입니까? 개발로 둘러싸인 미래가치, 용산, 강남, 그리고 성수로 이어지는 3대 개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3천만 원의 소액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강남 생활거리입니다. 여기는 자, 성수대교와 영동대를 넘어가면 압구정동과 누구나 살기 원하는 청담동입니다. 이 강남 생활권과 더불어 더블 역세권의 가치, 분당선과 더불어 전철 2호선 라인의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그 어느 것보다 높고 자연환경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요, 개발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이 그 어느 것보다 크게 예상이 되는 곳인데 이 성수지구가 어떤 곳이냐? 산업뉴타운이면 산업뉴타운, 벤처타운의 IT, BT 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개발이면 개발,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까지 전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에 더구나 서울숲 옆에 어떤 곳입니까? 갤러리아 포레 등이 들어오는 바로 개발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개발에 대한 압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남 접근성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곳이잖아요. 입지적인 여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전철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로에 한 7, 8분, 그다음에 분당선이죠. 서울숲역에서 도보로에 한 7, 8분 정도 거리는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 3, 4 구역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 개발까지 충분히 염두에 둔 투자를 고려하실 수 있고요. 자,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가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30만 평의 서울숲 공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까지 전부 걸어가는데 약 7분 정도만 걸어가면 한강 공원에 닿습니다. 그런 개발 가치와 더불어 주변에 산업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매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냥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사실은 이미 분당선은 개통이 돼서 착착착 다니고 있죠. 연장 노선까지 계획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뉴타운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의 5개 지역의 산업뉴타운, 그중에 성수정비구역의 산업뉴타운 이미 우리가 2009년에 서울의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서도 개발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 어느 것보다도 준공업 지역의 가치가 높은데 성수지구는 거의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개발 시에 용적률까지도 높게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 가치가 높다. 산업뉴타운의 그 가치가 바로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숲역 주변의 개발 가치 아시죠? 이미 주상복합으로 유명한 갤러리아 포레가 이미 입주가 완료돼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여기에 둥지를 틀고 있고요. 주변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정비구역, 그렇습니다. 성수 1, 2, 3, 4 구역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때 성수동의 가치는 크게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보러 갈게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격 어떤지 점검해 주세요. 네,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 총 24세 2개 동으로 구성되는데요. 소개드린 매물은 자, 5층 중에 최로얄층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3베이 구조로 방 2개 양쪽에 있고 거실이 있는 별도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 특징인 내외장이 아주 고급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알려주셔야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수동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분양가 가능한데요. 매매가 2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임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또한 그 임대로도 충분히 월세로도 가능한데요. 월세를 낼 때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대출 1억 6천 정도 되고요. 월 대출이자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요.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360만 원 정도. 그렇다면 9%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얻어가면서 강남 생활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미래 개발 가치까지 큰 그런 성수동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은 유의하고 투자를 하라라고 한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성수동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선분양 매물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도면과 현장 주변을 통해서 임대가도 꼼꼼히 짚어보시면 아, 제 말이 맞구나 이걸 실감하시게 될 텐데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지만은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오늘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동산계 슈퍼맨으로 불리는 우리 양팔수 대표님께서는요. 방송 이외에서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무료쌤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재무 설계 챙겨드려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후에도 저희 전화 받을 거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요.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